안녕하십니까. 김영상입니다. 오늘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분께서 시작으로 김경 부위원장님 열정적으로 어떤 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발전을 맡은 사람으로서 좀 차분하게 그러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했던 그 서구의 문제에서도 그동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많이 얽혀있는 게 많아서 정말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해보자 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2020년 인천 미래지향 비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2020년에 2030년 인천시 도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그 시민들의 대표자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서는 기본계획서는 뭐 하여튼 한 400~50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데 그 안에 인천의 여러 가지 비전, 그 다음에 인천의 현안 문제 어떻게 또 풀어나갈 것인가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중시했는데요. 왜냐하면 시민 여러분들께서 바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5년 전에 만들었던 인천의 비전은 누구나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 인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100여 명의 인천 시민 대표들께서 모여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조사하고 전문가들하고 논의하고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사람 중심의 국제문화 관광도시 인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민 참여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맞춤형 원도시 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또 누구나 공감하고 우리가 지켜가는 친환경 녹색도시, 공항, 해양, 지역별 여러 가지 자원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산업정책, 그 다음에 인천 고유의 문화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 또 지속 가능한 여러 가지 교통체계, 물류체계, 그런 같은 세계적인 해양도시, 다양한 교육의 질적 향상,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계속 이쪽 방향으로 발전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어쩌면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시는 발전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저도 상당히 잘 돼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우리의 방향이다. 이렇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서구 현안들이 또 이렇게 나열이 다 돼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것을 제가 다 적을 수는 없고 쭉 이렇게 요점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유인물을 이제 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특히 이렇게 쭉 보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잘만 방향을 잡으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서로 연계 관계를 갖고 있어서 하나씩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종합적인 차원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서구에서 가장 요새 관심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 세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를 하는데 과연 일반화되는 도로를 어떻게 해나갈 거냐, 그게 우리 서구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루원시티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보완해서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진정으로 서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끌어나가게 되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청라나 또 서구는 아니지만 인천 경제 자유구역이라든지 신도시 개발하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의 관심도 또 행정의 관심도 그쪽에 많이 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원도심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지 되겠느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향에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1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첫째, 과거에 이 50년 전에 만들어졌던 건데요. 과거에 서울경제권이 있었고 또 인천항이 여기 존재했습니다. 인천항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물동량을 정말 인천시를 관통해서 서울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수송로의 역할을 사실을 한 거죠. 그때만 해도 서울 중심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 점점 이 수도권 경제권이 점점 커졌어요. 수도권 경제권이 점점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 도로 하나가 좀 부족하다. 좀 다변화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 해서 제3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도 생겼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제2외곽순환도로까지 이제 연결이 되죠. 이런 거를 이제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인천의 경인고속도로, 제1경인고속도로의 효용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통부에서도 이제는 여기를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계속 고집할 이유가 없다 해서 아마도 그렇게 해서 이 경인고속도로, 제1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이걸 누가 했네, 누가 잘했네, 못했네 그런 논의가 저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되는 구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제 됐는데요. 그동안 과정을 좀 살펴보면 크게 나와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을 가로지는 이렇게 횡단해서 반통해버리는 바람에 양 지역 간의 어떤 교통 순환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양쪽 경제 발전에 상당히 전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연 푸는데 집중할 거냐, 또는 그것을 푼과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인천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할 거냐, 이런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시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산정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지금 현재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중점이 두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인천의 어떤 미래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도로가 될 수 있다. 그러니 현재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지 말고 그것도 병행해서 앞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어떤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대규모 도심 재생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대규모 인천의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어떤 도심 리빌딩 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외의 어떤 사례를 제가 쭉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이렇게 거치느냐 하면 보면 일단은 도시가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른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미리 설정을 하죠. 굉장히 막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미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관광 문화 도시가 저희의 어떤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지역 공동체 여러분들께서 같이 참여해서 이 다양한 문제점들을
다양한 고려 요인들을 같이 고려해 나가는 것인가. 교통 효율성도 있을 것이고, 안전성도 있을 것이고,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그 다음에 문화예술적인 요소를 얼마나 고려할 것이냐, 또 환경적인 요소, 또 기술적인 요소, 기존 문화 자산의 어떤 접근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비전이 명확하면 이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간결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 구성은 대규모 도심 재생 프로젝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현재의 어떤 것을 갖다가 불편함을 남북의 교통망 해소라든지 이런 데 두지 말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목표를 세워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에 있는 여러 가지 균형적인 불균형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된다면, 이건 아마 여기에 중점을 둔다면 도시 교통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끝나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걸 한쪽의 시각을 바꾸어서 앞으로 미래 잠재 성장력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여기다 초점을 두겠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은 단순한 도시교통망 정비 사업이 아니라 정말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인천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사업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두 가지 의견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우리가 개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사업 규모도 많이 달라질 것이고, 또 예산도 달라질 것이고, 완공 시기도 달라질 것이고, 또 지역 참여도, 시민 만족도, 사업 효과 모든 면에 있어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아직까지 인천의 구도심의 여러 가지 그런 성장 방해 요소라든지, 또 구도심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성장력이라든지 성장 잠재력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전제의 어떤 단순한 도시교통망 정비 사업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미래의 잠재적인 성장력 개발 사업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인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이쪽에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인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낸 인천의 지향점, 인천의 비전은 바로 국제문화관광도시 인천입니다. 그러려면 그런 단순한 교통망 개선 도로를 떠나서 창조적인 그런 도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 도로 하나만 잘 우리가 만들어도 서울 여행객, 국내 여행객, 또 인천항, 또 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서의 시민들이 이 도로로 몰려들게 될 것이고, 또 이 도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권들이 형성이 앞으로 될 것인데, 그 상권이 어떤 질 좋은 상권이 형성되느냐, 여기에 아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서울 주변에, 또 고속도로 주변에 사는 사시는 분들은 이 면에 상당히 관심이 있으실 텐데, 그야말로 도로망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그냥 길 쫙 따라서 아무런 특징도 없고 자동차가 쎄쎄 빨리 달리는 도로를 과연 만들어서 그게 시민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 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서민 문제들, 또 원도시 갱생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 도로를 정말 서구의 자산, 또 인천의 자산으로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도로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고 제가 원하는 그런 발전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우리가 도로를 만들었을 때 정말 우리 인천 고유의 그런 장점이 발현이 되는 것이고, 또 지역 발전 전략과 매우 용이하게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된 주로 조경 주변의 그 상권 형성, 또 여러 가지 그런 역세권 개발,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서로 상호적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문화청지역 도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창조적이고 그런 일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면 그와 관련된 정말 질 좋은 일자리들도 많이 생겨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 또 지역별 주민들의 공감대도 상당히 형성되고 그를 통해서 시민 만족도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들이 과연 어떤 도로를 의미하나 들어보면 그래서 좀 정말 되게 유명한 그런 어떤 그 도시의 자산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도로들의 사진을 좀 몇 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그 러시아의 그 세페스부르크 그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특징은 이 양쪽에 도로가 이렇게 있고 중간에 사람들이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차만 다니는 그런 도로는 아니죠.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점들이 점을 고려할 만큼 다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파리의 도로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런던의 도로고요. 그리고 유럽의 작은 도시인데 이게 길입니다. 이렇게 정말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그런 자산들을 어떻게 잘 창조적으로 활용해서 정말 자산화시키는지 이걸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울에서 이런 도로 같이 못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연구하고 같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진행하면 정말 저희도 그런 도로를 갖고 가질 수 있다는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런 그 서부 지역의 그런 문화창적인 도로가 왜 필요한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첫째, 루원시티, 청라도시. 여기 그냥 차별만생생 빨리 다니는 도시 도로 만들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문화, 관광객들, 또 인천뿐 아니라 또 수도권 전 지역이 우리나라 전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이 같이 와서 여기 와서 찾아와서 관광할 수 있고 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루원시티, 청라도시 다 여기서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하고도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다음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서구 원도시 재생 프로젝트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또 역세권 개발지역, 전통시장, 서구 전체 상권 이런 거에서도 아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루원시티 관련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2006년부터 사실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야말로 어떤 최고 의사 결정자들이 그야말로 어떻게 정말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없이 말이죠. 잘못된 계획을 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지금 다 그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얼마나 정말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걸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주 여기만 보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시민들께서는 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건 이제 하여튼 그게 됐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보다 생산적으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바꿔갈 것인가 그것도 이제 당면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과거에 집착해서 그것만 후회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루원시티는 영정, 청라 이런 여러 가지 또 경인고속도 정말 어떤 요충지에 있죠. 그런 장점이 이제라도 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 조합돼서 발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옛날 서민들이 그 미래에 대한 발전 기대감 때문에 자신들을 희생하고 거기에 떠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당장 이렇게 정체돼 있고 하니 정말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원시티는 본연의 어떤 장점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출입하는 외국 관광객들의 어떤 국내 관광 흡수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인천만 본다면 아마 검단 경인고속도로 인천항 동도시도 등으로 연결되는 문화관광 루트의 중심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셋째는 루원시티 인근
재생 프로젝트, 문화관광특구와의 시너지 발생을 위한 중요한 원천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또 한 번 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가 어떤 식으로 개발화되어야 되는 것이 되어야 되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로어시티는 인천 서구 발전의 촉진제를 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교육에 포함시켜서 이제라도 경제자유교육에 포함시켜서 어떤 발전 동력을 다시 재가동하는 이런 방안도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어시티 조금만 좀 더 잠깐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 인천시에서 발표한 그런 도시개발 컨셉트, 도시개발 개념은 어떠냐면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 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주거용 상업공간, 교육플러스터 여기 또 이제 체육시설 뭐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인천시 발표 내용만 놓고 그냥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일반 주상 복합단지와 크게 다를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송도 신도시에 있는 몇 개 건물들 갖다가 옮겨놓으면 로어시티하고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게 필요한가? 네, 저는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겉모습만 단 것도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물론 아까 우리 정윤기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조성원가라든지 이런 걸 낮추고 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진행되는 얘기들 잠깐 드리면 지금 현재 문제점이죠. 일단은 이런 그 주거용 상업공간 이런 데서 좀 떠나서 조금이라도 좀 발전적인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어떤 그 교육 행정타운을 우리가 개발한다든지 해서 대기업 유치하고 교육청 중앙도서관 인천시 산하기관 공사공단 이런 기관들이 같이 그런 유치 노력을 통해서 이런 어떤 앵커 시설들이 완비가 되고 그야말로 어떤 교육적인 그런 교육 행정의 어떤 중심지로 역할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보완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주거 문제죠. 어차피 여기에 가신 분들이 다시 돌아올 거를 가정해서 나가신 거니까 그분들이 여기 돌아와야 되는데 정말 조성원가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면 그야말로 이 시민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주거 분야의 저소득층 주거층에 대한 안전 대책이 마련돼서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추가해주고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 로어시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장점으로 볼 때 이런 문화관광적인 그런 요소들 이것들이 완전히 지금 완전히 이렇게 보면 완전히 사장되는 거죠. 이거를 사장시키는 거는 그야말로 인천의 어떤 자산, 그 다음에 로어시티가 갖고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을 완전히 훼손시키고 소멸시켜버리는 것인데 그런 면을 좀 더 어떻게든지 다시 부활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야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질종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향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그런 전에 여러 가지 상권들이 이제 형성이 될 텐데 그런 상권하고도 정말 질 좋은 상권이죠. 그것들하고도 밀접한 상호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다음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국제문화관광특구, 국제문화단지와의 긍정적인 어떤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좀 제가 꼭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유인물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이게 멀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도시를 재생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은 여러 군데서 다 있었죠. 우리나라가 있는 데가 세계 여러 곳에서 다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그것들이 성공을 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성공한 부분도 있겠죠. 네, 그러나 그 뒷면에는 굉장히 부작용도 많고 또 실패한 것도 많고 이런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네, 그저 뭐 큰 건물 들어서고 하면 당장 멋있고 좋아 보이는데 하지만 그 뒷면에 정말 실속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세계 각국에서 선진 각국에서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바로 그런 컨벤션 센터 큰 거, 대형 쇼핑몰, 공파복단지 어찌 보면 그것이기도 대책 없이 이런 거 한 거죠. 사실은 제대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뭐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 안 만들어지죠. 외부에 와서 다 와서 일하고 많은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게 별로 생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생겨봤자 허드렛일 같은 거나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고 또 서민들의 어떤 사회적인 상층이동 그래서 좀 소득이 좀 많이 서민들 그쪽에 주변에 계신 분들의 소득이 늘어나서 저보다 잘 살아지고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데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좀 빠졌습니다만은 이 공간적인 왜곡을 시켜요. 큰 그냥 건물들이 어디 정 가운데에 막 위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어놓고 나면 다른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게 잘 안 돌아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안 돌아가면 정말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선진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사례들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개발이 문제가 있다. 이런 개발 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 이런 바로 문화교류형 도심 재생입니다. 문화교류형 도심. 그러고 보면 아까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사람 중심의 국제관광문화도시 인천 이 비전 얼마나 잘 맞는 겁니까? 정말 공감하는 정말 잘 맞는 비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비전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냐 그러면 전통시장들 또 테마거리, 벼룩시장, 쇼핑거리, 문화예술체험거리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방송에 많이 나오죠. 어디 거리가 유명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간다. 외국에는 어떻다. 한국에는 어떻다.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방송을 통해서도 실제 경험을 하고 계시고 또 CNN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죠? 외국 방송 프로그램인데 그 세계 각국의 네트워크가 다 있어요. 거기서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유명 도시의 유명 재래시장 거기 방문해서 특집 기사 맨날 방송하고 있어요. 장점이 뭐냐? 왜 외국인들이 거기 살아가고 거기 찾아오게 되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쪽의 어떤 도시 문화교육 도시 재생 이런 부분에 세계의 어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쫓겨가는 게 아니죠. 이런 거 하려면 여기 분들 다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나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이 규칙이 되는 그런 도시 재생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 이렇게 보시면 우리 동도 쪽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 동도신도 쪽에서 밖에서 한국 쪽에서 찍으면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되게 비슷하죠? 이런 데가 있는데 미국 남부에 있는 뉴올리언스라는 중간 되는 도시인데요. 여기가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1800년도부터
프랑스 점령지였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프랑스 문화가 짙게 깔려 있고 또 그 흑인들이 거의 90% 이상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인구나 뭐 면적이나 이런 걸 인천보다 약간 적은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뭐냐면 여행 관광 그 분야가 연간 5조 5천억의 수익을 창출해요. 그리고 이 세수의 비올리아스 이 세수의 약 40%를 차지하는 거죠. 결국은 이 도시는 관광 문화 도시입니다. 여행 관광 문화 도시. 그런데 이게 무슨 대규모 호텔 지어서 있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아주 재래시장 뭐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발전을 해서 점점 확대돼서 지금은 광역시처럼 이렇게 발전한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외국 관광객들 요새 많이 다니고 계시지만 여기 갔다 온 분들은 왜 저런 데가 인천에는 없느냐, 또 우리나라에는 없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한국 도시이고 또 옆에 강도 끼고 있고 인천하고 역사적 그런 거를 보면 유사점을 찾으려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올리언스에 오신 분들이 도심에서 이런 그 문화형 그런 교통수단을 통해서 몰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많은데요. 이쪽으로 몰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프렌치 쿼터라는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재즈라든지 뭐 그런 걸 연주하고 하는 거리들이 있고 또 레스토랑들이 쭉 늘어서 있는 거리들이 있고 또 한쪽에는 여기 뭐 버번 스트리트라고 해가지고 이 술 이렇게 바죠, 바. 각종 그 세계 각국의 위스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쭉 먹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이죠. 그 다음에 중심에 이 프렌치 마켓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죠. 그 전통시장이 있는데 정말 뭐 노는 날 없이 여기다. 요즘에 한 최근에는 밤에까지 야간까지 다 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낮에 정해져 있었던 옛날에 시간이 주간에 하는 걸로 요즘에는 아주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다 들어가는 그런 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뭐 크게 나눠서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보면 농수산물 시장이 있고요. 우리 흔히 말하는 길거리 음식처럼 말하는 그런 음식점들을 여기서 먹을 수 있는 이 안에서 그런 다양한 그런 음식거리들이 먹을거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게 벼룩시장인데요. 이게 말이 벼룩시장이지 정말 뭐 규모로 보면 대단합니다. 세계 각국에 있는 뭐 공예품, 예술품, 뭐 하여튼 뭐 이건 제가 이거만 해도 한참 걸릴 정도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작은 벼룩시장 이런 거는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고 이국적이고 세계 각국에 있는 것들이 모여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기에 그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 계시지만 해외에 뭐 순방하시려면 이런 데 가서 한번 구경하고 돌아보고 오시면 인천에 또 우리나라의 시장이 어떻게 발전돼야 되는가 금방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구의 어떤 국제문화 관광도시의 발전 방향인데요. 자, 그럼 서구가 이런 식의, 이걸 똑같이 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서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뉴올리언스는 어느 도시든 갖고 있는 장점이 다 다릅니다. 그 똑같이 흉내낸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우되 내용들도 다르고 전략도 다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서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이 우리가 있죠. 그래서 이미 일단 보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또는 루원시티 조성 착수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원도심 문화특구, 문화관광특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이미 저는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방향은 이미 잡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함께 도로 가로변에 여러 가지 대규모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루원시티 청라자유구역과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서리 중앙공원, 거북시장, 중앙공원, 중앙시장 등등의 정말 대한민국의
이런 데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전통시장들이 서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따라서 가정역, 가정중앙시장역, 성남역, 가자역, 원도심 접근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어서 과거에 서구하고 부담이 가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없죠. 그 다음에 공항하고 항구하고도 밀접한 그런 편리한 접근성으로 인해서 국내 관광객 유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중구 등 여러 가지 질 좋은 관광 인프라도 있고요. 또 청남, 검단, 중앙, 부평구 인근의 젊은 인구 밀집 지역도 있어서 방문객을 유치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대규모의 그런 배후 사건이 이미 존재하죠. 이런 국제문화관광단지가 사실은 국제적인 관광객들만 오는 데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국내에서의 수요가 있어서 이 기본을 유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는 충분히 이미 갖춰져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좀 예를 들어놨는데요. 수익 창출, 성장 유망 업종 이런 것들 유치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금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그냥 간단하게 쭉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만 제가 하나하나 다 세계적인 그런 어떤 성장 추세, 시장 규모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냥 저희 마음대로 제 그냥 개인 생각만 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냥 나열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아주 기본적인 세계 각국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여기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린 것입니다. 숫자 집어넣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쇼핑, 국제문화관광특구의 구성 요소는 쇼핑, 먹거리, 숙박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죠.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정도로 그 다음에 테마별 거리를 구성해야 되고 특별공 미관서 또 여행장 일박전 같은 우리가 지금 있는 집들을 여러 가지 리모델링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정말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리모델링 할 수도 충분히 있다. 그런 얘기고요. 또 인천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서울도 일도 하고 있고 수원이나 국내 몇 군데 도시에서 에어비앤비라고 유명한 글로벌 회사가 있죠. 여기하고 연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냐면 이 B&B가 뭐냐면 블랙버스트 앤 베드 앤 블랙버스트 침대하고 아침 제공하는 거예요. 자게 해주고 아침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올리는 세계에 그걸 중개해주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런 거 연계해서 이미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도시에서 하고 있어요. 서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여러 가지 시장을 또 구축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업종들 쭉 해서 그 다음에 이 전체를 하기 위한 그 전체 운영 기구 같은 것들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요. 국내 및 해외 관광객 유치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한국 문화산업에 해외 수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지속 가능한 서민 경제권이 형성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 경제권이 스스로 자생력이 있어야지 지속 가능한 거거든요. 누가 도와줄 때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성장 발전해 갈 수 있는 잠재력 이걸 갖는 게 지속 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런 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어디 대형 쇼핑센터 가서 일하고 이런 것보다 자기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정말 중점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질 좋은 일자리죠. 누구한테 신세 안 치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나를 발전시켜가는 것이 곧 삶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또 그런 걸 통해서 지역 자체가 지속 가능한 서민 경제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기서 제가 뭐 문화관광특구라고 얘기하니까 좀 너무 그게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경제자유구역도 만들고 뭐 이런 다 하잖아요. 서민들 중에서는 이런 특구 못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거 만들어서 서민들이 이런 국제문화관광단지 이런 거 만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밑받침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특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서민 정책이고 그게 바로 서민 안정화 정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아마 이제 많이 제가 오랫동안 저도 모르게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은데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문화관광단지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준비 단계도 좀 필요하겠죠. 이게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 지금부터라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해야 되는데 국제 테마를 거리 조성을 때문에서 그동안 감시되었던 원도시 지역별 기관사업 이런 것도 제가 실시할 수 있죠. 제가 재미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사진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여기가 지금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 뒷골목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뭐 칼라로 여러분들 미세물을 바르셨으면 이게 얼마나 예쁜지 보실 텐데요. 여기 다른 데 아닙니다. 런던 뒷골목이고요. 미국 파리 뒷골목입니다. 네.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경인 고속도로 일반화 그런 도로변이 생기겠죠. 도로변 및 역세권 대우단지 이런 그 지역의 상업용지로의 전환을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향후 발전 기회 및 희망과 신뢰 구축을 해야 된다. 제가 이 문장을 좀 오랫동안 고민해서 썼는데 바로 이겁니다. 정말 시민들한테 희망하고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선행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런 배우단지를 빨리 가능한 상업용지로 전환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바로 지역민들 스스로 미래에 대한 다양한 꿈과 구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국비 지원을 통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것이 전부 다 누구 하나의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마 절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지역 공동 협의체, 민관, 그다음에 반, 전문가 등을 구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 실행에 옮길까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너무나 필수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결국 국제문화관광특구로 발전해 나가는 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이걸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국제문화관광단지 성장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수업을 진행할 원광대 국학전문대학원의 유범성 교수입니다. 앞에 우리 윤 박사님께서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조금 길었어요. 네.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시간이요,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져서 5시 20분에 약속대로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발제하실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의 국토가 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서구에 보면 사람이 없어요. 쓰레기만 있고 SK 서구화 발전소이 인천의 아픔이 여기에 다 있어서 이번 선거에서 또 내년 대선에서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모든 쟁점은 서구에서 있고 선거의 시작이 서구에서 있고 또 선거의 서구에서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3년의 기회가 왔어요. 원래 투표하는 사람의 이 힘을 가질 때는 선거 때 지금부터 한 달, 그리고 대선 전에 한 달, 지방선거 한 달입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얻어내실 걸 최대한 얻어내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토론하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비방만 한다거나 또는 지적만 한다거나 이거보다는 가능하면 대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정리는 다 못하지만 한 가지만,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일반 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심이 서울에서 인천으로 옮겨올 것이다. 옛날에는 경인고속도로하고 경인전철 빨대에서 인천의 엑기스를 서울이 뺏어갔는데 그걸 이제 단절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걸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냥 때려부시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시민들이 같이 하고 의원실이 연결하고 그래서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정말 서구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을 진행하는데요. 죄송하지만 토론을 처음에 제가 10분씩 들려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 토론자 한 분당 약 7분 정도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시간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먼저 토론하신 분들 소개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아까 다 말씀하셔서 그것도 생각하고 다이렉트로 토론하실 분들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 행정학 박사신데요. 인천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서구에 대해서 보내시고요. 김기현 박사님께 토론을 7분 동안 시간 지켜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개받은 인천대학교의 특별입니다. 일단 뭐 이렇게 중차대한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간을 정해주셨으니까 시간은 똑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유명상 박사님 너무 좋은 비전을 제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다면 될것 같고요. 이게 우리 주제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루원시티 문제, 그다음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역세권 개발 문제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사안인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분명한 것은 서구의 발전 동력이 되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보여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하면은 좀 발전 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르게 이게 가면은 갈등의 씨앗이 되죠. 지금도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끼리의 갈등뿐만 아니라 지역 갈등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나눠갖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이게 성장 동력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우리 윤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조금 지금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비전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그 비전보다는 그런 이제 해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루원시티가 우리 서구 특히 이 각 지역에 특히 원도심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모티브가 됐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루원시티 넓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넓어봤자 30만 평이에요. 이게 대략 한 30만 평 중에서도 한 지금 변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 40% 정도가 상업지구고, 그다음에 그중에 한 15% 많이 앵커 시설이라고 해갖고 공공 시설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이제 거주 시설 정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우리가 이거를 확대해갖고 여기에 온통 무슨 관광시설이 다 들어오는 것처럼, 또는 상업시설이 다 들어오는 것처럼, 아니면 30만 평 전체 시청이 온갖 전부 다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분명히 좀 현실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앵커시설이라는 거는 일부예요.
그리고 어떤 그 뒤에 들어오는 상업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원도심의 어떤 들어오는 시설들을 갖다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이제 앵커 시설인데 문제는 이제 이 앵커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각에서 우리가 이제 신청을 갖다 앵커 시설을 갖고 와서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론 이거는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까 앞에서 저는 송영길 시장이 말씀하셨던 조성업자가 지금 2,200만 원이에요. 정확히 한 2,1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조성용 원가를 안 입고 시청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이 원시트를 들어오려면 한 9만 통 정도 들어오니까 평으로 따지면 한 2만 7천 통 정도가 수요돼야 되죠. 현재가 1만 한 2천 통 정도 되니까 2배 정도 됩니다. 그럼 조성평가가 얼마 되겠어요?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됩니다. 2010 재정이 8조가 지금 넘는데 이 8조 상태에서 그러면 새롭게 시기를 순수하게 그러니까 이게 시청을 신설할 때는 대개 6개하고 10개하고 매칭선으로 되겠는데 지금 중앙에서는 원칙이 뭐냐면 용인시에서 들어갔고 시청 옮긴다고 그러면 하거든요. 그래서 국비는 하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 5천억이 넘는 이 돈을 11억만 충당을 해야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불가능한 문제죠. 그래서 이게 좀 현실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조성원가가 높은 가운데 그럼 무슨 시기에 뭘 조성을 할 겁니까? 상업시설이요? 쇼핑센터 관광 이렇게 관광시설 하는데 들어올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는요 2,120만 원을 안고 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것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롯데에서 하는 고급스러운 면세점이라든지 아니면 숙박시설 호텔 중에서도 비즈니스 호텔을 선정할 거예요. 그러면 특급의 아주 유명한 호텔이라든지 이런 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가지고 그런 만약에 롯시티에서 상업시설이라든지 앵커 시설을 바꿔주면 솔직하게 가란 얘기예요. 비싼 것보다 고급스럽게. 그러니까 우리 윤 박사님이 아까 하나 거기에 이제 굉장히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소득층 주거안전 대책 마련해야 된다. 서울시에서 이거는 어림없는 일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당연히 가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조성원가 2,120만 원 갖고 어떻게 서민 시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인정하고 우리 고급스러운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성남 1, 2동이라든지 가정이 원도시 개발해야 돼요. 이쪽을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일반 시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윤 박사님이 제시하신 이 문화교류형 도심재생이라는 건 굉장히 공감이 많고요. 그다음에 시민이 참여해야 되는 저도 이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역공동협의체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장동력을 지금까지는 정치인한테 맡겼잖아요. 그다음에 시장한테 맡겼고 성공했습니까? 안 됐잖아요. 이제는 주민이 참여해갖고 비전을 그려가셔야 돼요. 지금 현실에 맞는 비전을 같이 그려갖고 조금이라도 1년, 2년이라도 또 늦더라도 우리가 현실에 맞는 걸 갖고 가야죠. 끝으로 역세권 개발 굉장히 장비 시설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부평역이라든지 아니면 구민천역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대형 쇼핑몰들이 있죠. 백화점이라든지 성남역처럼 이렇게 환승으로 되는 대규모 역에는 반드시 그런 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공시장 역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와갖고 화려하게 변해요.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갈까요? 부정적인 영향이 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그림을 생각하고 그리셔야 됩니다. 무작정 아주 좋은 비전, 장밋빛을 내세우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셔갖고 우리한테 맞는 원주민이 쫓겨나지 않는 그런 비전으로 갖고 가시는 게
저는 가장 성장 동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교수님이 좋은 얘기만 하실 걸 독하게 꼬집네요. 윤 박사님이 그걸 받아들여서 좋은 안을 또 만드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천경실련회, 인천에 대해서 애정이 많으시고 늘상 어디를 가나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방향을 제시하는데 잘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참 아쉬운데 우리 인천경실련회 김성원 사무처장님께 다음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받은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맡은 김성원입니다. 인사드리나요? 예, 들고 하겠습니다. 윤명상 박사님 발제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현실에 있는 범인들 입장에서 저구와 저분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셔가지고 더욱 뜻이 깊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윤 박사님 발제를 정리를 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1경의고속도로를 일반 도로화하고 그리고 루먼시스를 조성을 해서 원도심을 재생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제 저구는 국제운항 관광 특구 내지는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수비 전략을 갖자라고 이렇게 요약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조금 전에도 우리 이기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 박사님의 이러한 수비 전략의 플랜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경의고속도로가 일반 도로화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발제해서 그런 얘기를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경의고속도로 일반 도로화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경의고속도로에 대한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온 것은 통행료 폐지서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10여 년 전에 저구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통행료 폐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경의고속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고 또한 초기 산업화 시기만 하더라도 큰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도심을 갈라놓는 흉물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결국에는 통행료 폐지 요구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한 결과 재판소에서는 2014년 10월 달에 보면 통행료 받는 게 합헌이라고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서 통행료 폐지 얘기는 갑자기 급선회를 합니다. 전에 하면서 나온 얘기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반 도로화입니다. 근데 일반 도로화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부평 IC 돈 받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인천 지점까지는 고속도로이지만은 통행료를 받지 않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통행료를 받는데 일단 일반 도로화에 대한 부분은 저인천 IC에서 인천행 기점까지 이 구간을 일반 도로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은 저인천 IC서부터 보면 이제 신원 IC까지의 구간인데 이거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이 통행료 폐지 공약을 내세웠고 그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내놓은 방안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하화하는 겁니다. 지하화하는 건데 지하화한다는 얘기는 고속도로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게 정부나 국토교통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신월 IC와 저인천 IC 구간에는 지하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인천 IC하고 인천항 기점까지는 일반 도로로 이관시켜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저인천 IC에서 신월 IC까지는 지하 도로를 만들고 그리고 또한 7월 IC에서 제물포 구간인가 해서 겨울에 또 지하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도로로 전환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보면 고속도로가 있으면 그 옆에 있는 도로하고 낙폭이라고 해가지고 도로의 높이 차이가 나타나죠.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을 다 걷어내야 되죠. 이러한 거두는 것은 무슨 돈으로 할 건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지난번 작년에 제가 윤상현 의원이 정인고토론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을 때 제가 토론자로 갔었는데 그때 들은 얘기만 하더라도 남부 지역만 1,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서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일반 도로화 하려고 그러면은 주변에 그 방음벽 걷어내고 낙폭을 조정하고 등등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돈은 어디에서 만들어질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화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면 이미 지금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모 국회의원은 경인고속도로를 일반 도로로 했다라고 자랑스러운 플랜카드를 막 달고 그랬나 봐요. 근데 문제는 일반 도로로 하면 그거 이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문제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저인천 IC에서 신월 IC까지 지하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지하 고속도로가 1조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거기 통행료 내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통행료가 대략 편도 1,300원에서 1,600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에서 일자로 지하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신월 IC하고 여의도 재물포 구간은 1,600원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서울까지 일반 도로로 가면 차 많이 막혀서 못 갈 거 아니에요, 장충구는. 그 지하 고속도로로 가려고 그러면 편도 3,000원에서 4,000원, 왕복 7, 8,000원에 서울을 다녀가게 되는 상황이 오십니다. 이거를 그 얘기하는 통행료 폭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랬을 때 전제는 뭐냐면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가 좋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지하고속도로 만들고 다 좋은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통행료 폭탄 문제라고 일반 도로로 전환됐을 때 일반 도로로 기능하기 위해서 낙폭을 조정하는 등에 대한 이 예산이 몇 천억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이런 방법 어떤 얘기도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번 총선에 있어서 핵심적 쟁점, 예를 들어서 서구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동력이 경인고속도로의 일반 도로화라고 한다면 일반 도로화는 이미 정부에서 방침이 정했어요. 이번의 쟁점은 그거를 정부 재정으로 해야 된다라는 다툼이 벌어져 있고 그 예산을 누가 확보할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볼 때 그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보면 일반 도로화는 현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통행료 폐지 문제는 공교롭게도 지하 고속도로 얘기가 나오면서 통행료 폭탄으로 들어와서 사실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통행료 폐지 공약을 한 것을 지키지 않는 형국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형국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할 건가?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 정치인들이 약속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일반 도로와는 다른 얘기하는데 또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건가? 여기에 문제가 풀려야 윤 박사님 말씀하신 주변 지역에 있어서의 재생 사업이라든지 기사용 등의 플랜들이 현실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의지는 그렇습니다. 아까 윤 박사님 말씀하신 것과 덧붙여서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이 서부의 추구 전략을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화에서 문제를 풀고자 하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현안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그리고 이거는 서구뿐만 아니라 남부, 북한이 다 연관되어 있는 현안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서북부의 현안이라고 공통된 현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진짜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의 현실적인 답을 누가 내고 있는지를 전제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붕 떠 있는 걸 비를 확 정리를 시켜버리죠. 쟁점을 잘 정리했습니다. 이게 돈 문제인데요. 인천시 민주당 시당이나 우리 김은경 의원이 후보께서도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일반 도로를 한다면 일반 도로를 하면서 그 옆에 그런 차단 때문에 생긴 비용을
지금부터 예컨대 내일부터 경인고속도로 송행교를 통해서 받아서 그걸 조직돼서 받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구체화된,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그냥 경인고속도로 이렇게 지화한다 또는 뭐 이걸 일반화한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 현실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구의회 운영위원장이신 문순석 의원님께 이 토론 부탁드리겠는데, 제가 잘 몰라서 처음 뵙는 분이 돼서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면 시간 지켜주시고, 그리고 선거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좀 잘 자제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분 우리 주연님,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선거법에 대한 그런 문제가 제기될 것 같아서 사실 예민한 부분을 좀 뺐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한 10분 정도 되는데 한 6분에서 7분 정도 맞춰질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뉴런시티나 고속도로 문제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연 이거를 사업을 완성시키려면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가. 이거는 아까 그 데이터로 다 봤기 때문에 간단히 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그게 어떤 문제를 잘 풀어가야 되는지 이 내용만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자로 함께하게 된 저는 가자 1, 2, 3, 4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서구의 운영위원장입니다. 오늘 서구 미래 발전의 뜻을 가진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게 함께하게 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구가 지난해 50만을 돌파한 이래 올해 인천시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와 착수다, 이번시티 사업 본격 시행이다, 마치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밋빛 미래 이면에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이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주민들 얼굴에 희망이 아닌 근심이 가득한 게 현실입니다. 우리 서구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고 살림을 책임지는 서구의 의원으로서 저도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서구 밝은 미래가 더 이상 몇몇 이익을 본보로 잡혀서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다양한 의견과 지혜가 모아져서 우리 서구 참된 미래 발전을 위해 뜻있게 쓰여지기를 기원하며 본부가 또한 이 자리에 경청한 고견을 바탕으로 서구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헌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와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추진하자, 이런 내용인데 지금 서구 주민들에게 이상한 말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모 의원이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화 사업이 민주당 정부 시절에 중단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시장과 김병준 부시장님이 중단한 것을 본인이 대통령 공약으로 집어넣어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화를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모 의원이 주장한 것은 일반 도로화가 아니라 지하화입니다. 대통령 공약도 똑같은 지하화 통행료 폐지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 주장이 지하화에서 일반 도로화로 둔갑했는지, 또한 지하화를 통한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화 사업 중단을 처음 결정한 사람은 송영길 시장이 아닌 그 전보다 앞선 전임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책임 공방 그만하고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화 사업을 제일 잘 해나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 도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 사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지난 12월에 인천시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경인고속도로 인천기간 관리권을 넘겨 받는 협약을 했습니다. 이제 경인고속도로가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도로가 아니라 인천시 예산으로 관리하는 도로가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파탄 직전인 인천시가 그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해서 관리할 것인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인천시가 정부가 한 것은 협약서 달랑 한 장 쓴 것뿐인데 이 모든 것이 확정된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세권 개발을 서구 경제 대동력을 완성하자는 뜻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본인의 허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에 대한 공방을 중단하고 미래로 나가야 될 때입니다. 진정한 정책 대결이 필요합니다.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되면 서구 경제 지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서구 동서를 가르고 서구를 인천으로부터 분리했던 간격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공원이 생기고 노후주택이 생기며 산트대지에 포장되며 지하철 2호선 주변에는 눈부신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와 2호선 역세권 개발, 기원시티 문제는 한 개인 정치인의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50만 서구민의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주민들에게 거짓을 알리고 포함한 환상을 극대해서는 안 됩니다. 매우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국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원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국가항공 정비 계획은 무엇이며 역세권 개발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제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요즘 지역 주민들 만나뵙기 참 송구스럽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 어렵기 때문에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그래서 그간 믿고 밀어줬는데 되는 게 없어서 실망하고 화가 많이 납니다. 대통령, 시장, 국회의원 모두 힘있는 사람이라는데 서구는 항상 제자리거든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가 서구 미래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서구 잠재력은 이제 막 걸음걸었던 아이처럼 무궁무진합니다. 서울과 이전에 있고 국제공항, 김포공항이 코앞에 있습니다. 4통 8달러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에 아름다운 관광명소 정선이는 우리의 자랑이며 아시아게임 주 경기장이 세련되고 웅장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력인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와 지하철 2호선을 지나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을 뚫고 청각국제도시로 뻗어가서 서구의 대동력이 힘차게 흐르는 서구를 우리 주민의 손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올린 말씀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의견, 우리 서구 참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 2,500년 전 공자가 신뢰를 잃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정치에 있어서 군대보다는 경제보다는 신뢰를 우선시했다고 합니다. 거짓이 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모두의 역량과 모아야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박수 2번 받으시려고 문자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요즘 서구에서 벌어지는 걸 보면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이 서구의 한인들의 근본 원인은 재정이기 때문인데요.
그 저지형 위기를 발생시킨 원인이 또 어딘가 이래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렇게 자꾸 비난이 아니고 지금 힘을 합쳐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아직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오늘 이런 토론은 이제 서로 비난이 아니라 우리 박사님 좋은 대안 내셨고 토론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좋은 대안,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원래 토론은 정재근 회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바쁜 일 때문에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남 이동 현장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미자라는 분이 마지막 사실 끝까지 버티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데 맨 마지막에 토론을 해주실 분입니다. 박수와 함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 이동에 사는 주민 한미자 인사드립니다. 이전에 한 주민으로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사실 이렇게 몇 장 적어봤어요. 잘 들어주시고요. 아마 같은 공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구에서 사실 한 70년을 살았고요. 아이 둘을 이렇게 서구에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추억을 얘기하자면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거북시장에서 사 먹던 그 맛있는 호떡 이게 생생하게 생각이 나고요. 청남천에서 그 썰매 타며 놀았던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 눈에 사먹입니다. 10년이면 강성도 변한다는데 서구는 참 그 변화가 느린 것 같아요. 제 지인들이라든가 그 서울 등지에서 지인들이 오시면 그 몹시 그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구의 그 고속도로 인해서 동서가 단절되고 남북으로 뻗어 있는 그 중화 공장들을 신기하게 봅니다. 중공업 그 단지 도시도 아닌 곳에 공장들과 그다음에 아파트, 주택, 초등학교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있는 것들을 너무 신기하게 생각을 하세요. 특히 SK 그 석유화학 공장이 아파트와 특히 주택, 초등학교 이런 데하고 딱 붙어 있는 것에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타 지역의 그네들은 사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우리 여기 서구에 있다는 것을 알고들 계실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국제 도시라면서 자랑하는 곳의 그 주민들이 쓰레기 냄새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도 더욱이 쓸쓸한 모습으로 납니다. 그런데 제2의 고향인 서구를 생각하면 아쉬운 점이 정말 많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나 다 있을 거예요. 특히 교육 환경. 맹모 삼천지계라고 하는 말 모두도 아시잖아요.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교육입니다. SK 석유화학 공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경이고요. 모두들 아마 실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을 모두들 주민들이 바라는 마음은 안전하고 훌륭한 교육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것들은 당연시사입니다. 사실 세대가 요즘에 갈수록 대학가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직장 잡기는 더욱이 힘든 그러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사교육에 시달리는 부모들 모든 것을 포기한 요즘 2030 세대의 그 7%라고 아시죠? 7%. 7%라는 거는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꿈과 희망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인데 이런 젊은이들을 보면서 과연 이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심려와 안타까움이 제 마음을 항상 아프게 합니다. 그 청소년 젊은이들이 우리 미래의 그 꿈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이들이 정말 마음껏 끼와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자녀 교육에 올인하다 무대책으로 노후를 맞는 불안한 부모 세대에게 안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시청이 롤시트로 올까요? 뭉치면 된다는 걸 현수막을 수없이 봤습니다. 시청이 이전화한다는 것이 전셋집 구해서 이사하는 뚝딱 해치면 되는 일일까요? 아님 요술래프처럼 요시띠 뚝딱 하고 옮겨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청이 우리 서구로 오면 그렇지만 올라가겠습니다만은 8년 전에도 또한 4년 전에도 그 시청을 롤스트로 옮기자고 외쳤던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2년 전에는 그렇지만 2년 전에는 인천시장 출마할 때는 롤시티를 한류문화 창조 특구로 지정하자고 그렇게 또 외치더군요. 그런데 지금 작품에 와서는 다시 시청을 롤시티로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롤시티 시청 이전 이제 그만 이런 말씀도 될지 모르지만 우려먹고 주민들에게 말도 꺼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롤시티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적은 지 오래입니다. 하겠다는 말만 나온 지 벌써 10년입니다. 이번에 또 시에서 롤시티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뭐가 되면 그때 믿겠습니다. 이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님에게 매달려서 해달라고 애쓰지 마시고 직접 일을 하십시오. 사실 오늘 이 토론회 제안을 받고 많이 망설였습니다. 정당의 행상에 나오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지만은 그 정치가 불씨를 받고 있지만 또한 정치야말로 삶의 질을 바꾸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직업정신의 전유물이 아니듯이 생활정치라는 말이 있듯이 더 나은 생활을 위한 노력이 정치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을 비롯해 모든 젊은이들은 이번에 투표를 안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투표를 해도 변하는 게 누굴 뽑아도 변하는 게 없는 거로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비록 제 개인은 힘없고 부자할 없어 보이지만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저도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힘든 일이죠. 근데 참 너무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하셨어요. 7개를 포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연애도, 결혼도, 애도 낳기 싫고, 집도 싫고, 친구도 싫고, 꿈도 희망도 싫대요. 근데 이런 거를 줘야 되는 사람들이 이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들이 이번부터는 꿈도 주고, 희망도 주고, 애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생각을 해봅니다. 토론, 장상에 계신 토론까지는 정확히 시간을 맞춰서 다 끝났습니다. 일단 토론자분들 4분 말씀이 끝났기 때문에 먼저 순서를 발제하신 우리 박사님에게 한 3분 정도 이거에 코멘트 있으면 듣도록 하고 17분 정도 시간을 내서 단상기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 하실 말씀 많을 거예요. 왜 나는 말 안 시켜줘 그러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분만 오늘 말씀. 네. 제가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다 보니까 발표 시간이 좀 길어져서 토론 시간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미리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또 모르고 있었던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늘 이런 사업할 때마다 예산 하는 얘기 하는데 정말 시민의 입장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언제 이런 우리가 롤시티 개발할 때 또 송도 자유구역 개발할 때 언제 예산 얼마나 든다고 시민한테 의논했고 그게 어떻게 돼서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 좀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정부 장기 얘기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 책임질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해놓고 꼭 이렇게 보면 정말 연도심 개발이나 그러신 재생사업 이렇게 서민들 위한 그런 일들 이런 사업들 얘기 나오면 예산이 어떻고 좀 그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누차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마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일 수 있으나 과연 정책의 기조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원도심 또 서민경제 이런 걸 위한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사실 없죠. 정책의 기조가 바뀌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원도심 재생사업, 서민경제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정책의 기조가 당연히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통행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그런 정책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바로 정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저희 입장에서 시스코를 계산하고 따져봐야 전 답이 없다 이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박원순 시장 나와서 뉴타운 개발 사업 전부 취소했습니다. 이를테면 정책의 기조가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선거가 어떻게 보면 과연 서민을 대변해서 열심히 싸워줄 부분이 어딘가 이런 데 초점을 두신다면 저는 되게 정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플로우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시기 전에 성함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아직 죄송합니다. 주장을 하지 마시고 질문을 누구한테 질문하고 뭐에 대해서 질문한다 말씀해 주시면 그분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죠.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먼저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드릴게요. 가운데 노란색 타임 되시면 가운데 성남동 대명아파트 SK 비상대책위원회 총무 회원입니다. 지금 서구의 모든 문제, 발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대표적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지하철 2호선 요새권 루원시티 지금 이것이 있고 그 외에도 다 지금 대상이 된다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에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화나 지하철 2호선 요새권이나 루원시티를 누가 해결했다 해서 획기적으로 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상황이 어우러져서 되는 것이지 선거 때가 그래서 자기 공약처럼 자기 실적처럼 하는 것은 서구 주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를테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국에 골고루 나눠서 골고루 발전하는 것이지 개인이 특출나서 다른 데 하나도 안 주고 서구가 발전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지하화라든가 루원시티에다가 시청을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서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디든지 마찬가지겠지만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우선에 사람과 사람 간에 정직해야 되고 진실통해야 되는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문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지금 서구의 이 문제들은 어떤 선거에 도움이 될까 해서 지금 요새 갑자기 나오는 얘기들이고 서구의 진짜 문제는 지금 SK 인천 석유화학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지난 시장 선거 때 공약을 것을 번복한 것이고 또 하나의 SK 인천 석유화학의 문제는 2006년도에 주민 설명회 없이 허가가 잘못 나가서 그 이후로 지금 주민들이 몇 년째 고생을 하고 있고 그 예로 시의회 SK 특위가 있었고 구의회 SK 특위가 있었는데 정치인들이 아무런 답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서구 주민을 위한 당이 어떤 당인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또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SK 인천 석유화학 문제를 사실은 수도권 매립지의 문제는 악취 때문에 살기 불편하다, 발전에 제해가 된다. 그 정도고 SK 인천 석유화학의 문제는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 죽는지 사는지 또 환경 오염물질인 벤젠이 얼마나 지금 오염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가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제 말 죽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처음에 발제자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자리에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 약간 가득 찼었는데 발제를 길게 해서 지금 안타깝게도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얼마 전에 이거는 전체 해당되는 인천 서구에 더군다나 이 원도심에 해당되는 반경 2km 이내, 원적산 이내, 성남동의 문제가 아니라 신현, 가자동의 전체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외면하고 다른 것을 정책 토론이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SK 인천서구와 구청에서 상생 협약을 했다고 해서 300억의 그 안을 내놨는데 그 중에 130억이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방음벽은 공장 준공 이전에 공장 내 땅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해서 해놓은 다음에 준공을 해주고 가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자기 땅도 아닌 밖에 땅에다가 어떤 상가 건물 짓는 사람이 자기 땅에는 점포만 잔뜩 내놓고 시유지나 남은 땅에다가 주차장 짓고 허용하겠습니까? 3년에 걸쳐서 300억은 서구 주민을 또 한 번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2006년도에 공장 허가 당시에 주민 선정회를 통해서 3천억을 줄 건지 3조를 줄 건지 주민들의 동의를 구했어야 되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지금 300억을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지금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지난 동안에 성남동 우리 초등학교에서 추운 겨울에 강당에서 우리끼리 모이면 집회를 하면서 김청장 초청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SK 문제와 수도권 매입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토론회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이 됐든 우리 김병욱 후보가 됐든 다 인식하고 계시고 그걸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방법을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회가 지금 말고도 충분히도 열려서 아마 답을 드릴 거예요. 근데 토론이 되는 게 오늘 이 경부고속도로 일반도로하고 로드시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가능하면 거기에 집중이 돼서 논의가 돼야지 이걸 이렇게 시간을 뺏어버리면 다른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때 하고 싶은데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김기용 후보나 우리 저희 민주당 시당하고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따로 한번 얘기를 하십시오. 그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거 예, 그러면 고속도로 일반화,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세권 누원시티는 어느 정치인이 자기가 공약이라 해서 점수 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계신 분 먼저 손 드셨습니다. 지금 우리 문고용 교수님 정말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조금 우리 주민들에게 이해를 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사람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삶의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생사업을 한다. 그래서 외국 사례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외국 사례를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제가 국내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사례는 지금 재생사업이라고 하면 알아듣기 쉽게 문화재, 문화재를 갖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보존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게 재생사업인데 그 재생사업을 통해서 철도를 향해서 도로를 해서 관광 사람들이 다 모여서 관광을 그래서 그 관광지에서 수익을 얻고 거기서 삶을 질을 얻고 우리들이 경제활성을 얻고 거기서 살면 사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주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재생사업이라고 보고 서울에 부천 그 한옥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재생사업이고 또 우리가 알기 쉽게 하이스천 중국인 마을, 화교마을 그게 재생사업입니다. 그대로 두고 그들 재생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서 서민들이 거기 있어서 가게도 만들고 사람들도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재생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으로 사서 또 원래 사는 문제 경제활성화 이런 일자리 창출 해서 재생사업으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가정은 문화재가 있어요. 무슨 문화재가 있는 거는 가정을 무언 터가 있죠. 터. 그 터가 문화재 보호적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 명분상 그걸 유지해서 우리가 관광객들을 모집해서 삶을 길을 향하고 일자를 창출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본질이 벗어나고 수익성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한번 우리 여기 아시는 분들 겨우저기 하이전 그 중국인 학교인 마을 있죠? 그게 재생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생사업을 도시개발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시개발법이라는 것은 토지공익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이 59 미만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기 동인천 거기를 가서 우리가 알아보시고요. 또 여기서 김기원 박사님 아까 이게 참 여러 사람들 시청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고정을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자면 사람마다 누구나 정치인이 잘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는 사람 없어요. 여기서 뭐 잘하고 모든 내는 사람 잘하는지 모르니 사람은 의견이 다 틀립니다. 시청은. 자,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아무 근거도 없이 우리 시청 들어오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시청은 차후 얘기입니다. 그것은 2년이 될지 3년, 10년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래요. 그러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시점. 자, 그러면 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보호리지, 체리지를 주게 됩니다. 그럼 보호리지를 그대로 주십시오. 시청자리, 둘자리를. 체리지 4불짜리, 4불짜리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10년, 20년 되면 차후에 시청이 부를 때 그러면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시도시 또 한마디. 예, 선생님. 마지막 질문은 또 뭔가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가 97만 2,1,400개를 이게 개발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개발계획에다가 내가 보고 재생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더 작은 2010 아까 이게 하이전 중국인 마을 재생사업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작아도 못 온다. 이게 지금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재정착 이렇게 해서 재정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선생님. 그런 얘기할 거 예, 앞으로 어떻게 해주는 얘기를 얘기해서 뭐 할 거예요? 예. 그래 빨리 간단하게 빨리 답변 선생님. 빨리 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네. 앞으로 지금 두채 세채 남았어요. 그걸 빨리 찾아내고 싶다. 예. 그러면 질문을 하세요. 그럼 이제 그만하세요. 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도 기회를 드려야죠. 이 기회는 긍정해야 되니까 잠시만요. 먼저 답변을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듣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아니 잠시만요. 윤 박사님 저한테 질문한 거 아니셨잖아요. 윤 박사님한테 하신 거였죠. 윤 박사님 아까 그 국내 사례 먼저 봐달라고 하는데 그거 대단하고 김기현 교수님 시청 정보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셨는데 답변도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국내 사례도 많이 봤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국내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제가 또 듣고 김기현 박사님한테 말씀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만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국내 지금 뭐 무슨 도로, 무슨 마을 뭐 해서 이렇게 있는 것들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이 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덜 듭니다. 좀 더 수익성이 있고 그야말로 서민들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뭔가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제가 해외 사례를 들어드렸던 거고요. 국내 사례는 좋은 예가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거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단기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제 말씀 정리드리겠습니다. 불구하고 국내 사례 조금 더 검토 부탁드릴게요. 김기현 교수님 시청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질문하신 핵심이 이제 그걸 것 같아요. 예, 노원 시기에 좁은 공간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가와 관련된 처음에
우리가 그 론시티 문제를 얘기할 때 앵커 시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앵커 시설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이유는 그 뒤에 여기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거지라든지 상업시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수익성이 나야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유인시키기 위해서 시청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앵커 시설을 제일 먼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몇 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유인책으로.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송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연세대를 끌어들이고 저기 써니 슬퍼스라고 외국 대학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파트 단지들은 다른 규모가 만드니까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정상적인 루트인데 근데 루얼시티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적용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예. 예를 들면 주택가가 2,120만 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그 조성단가의 두 가지, 조성단가에 맞는 시설로 가라고 해요. 조성단가. 예를 들면은 고급스러운 그 비즈니스 호텔이라든지 외국의 레지던스 거주 시설들이 있어요. 고급스러운 비싸도 들어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외국에 보면은 명품 쇼핑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단가가 비싸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고려 대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좋은 게 뭐냐면 대기업 본사 유치자들이 있어요. 아까 SK 말씀하셨는데 SK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지역에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지역에서 장사를 해먹고 그런 역기능을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 지역에서는 그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SK가 아니더라도 그럴 때는 그 SK의 계열사라든지 하나 론시도 좋아라,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저는 현실성 있는 걸로 접근을 하라는 제 생각이 아니죠. 예, 당연히 제 생각은 사실을 마시죠. 예, 그러면 저는 제 생각 제가 얘기한 얘기는 아니고요. 예. 자,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옆에 분이 이미 마이크 받으시고 질문하시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죄송합니다. 성함하고 소속 쪽에 성함을 저 성남역 역세권에 사는 주민입니다. 예. 그 역세권이라는 그 속세무민의 그 정치인들 말에 땅만 못 팔고 있습니다. 땅값 오른다 해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유원시티 해답을 듣는다는 얘기 주제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을 유원시티 해답을 듣는 말 한 발도 안 나왔어요. 뭐가 해답입니까? 그 해답 좀 해주십시오. 유원시티 해답을 듣는다. 이게 이렇게 써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은 윤석열 박사님께서는 좋은 말씀 하셨고 지금 정치인들이 전부 이쪽으로 쏠려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번 토론자는 전부 부정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좌장님께서는 멀리서 원광대학교 보셨는데 제 딸이 원광대학교 다녔습니다. 그래서 76년생인데 죽을 때 태어나고 죽을 때도 사회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유신정권에 태어나가지고 IMF의 사회에 나왔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사는데 정치권이 지금 앉는 얘기인데 전부 다 지금 윤상정 교수님과 박사님 교수님 같은 건 진짜 그런 그림 같은 직원인들이 아주 좋은 말씀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만 잘하면 그 4분 그 토론자들은 전부 부정적인 얘기만 하니까 좌장이신 유권홍 박사님께서 그 해답을 유원시티 발전에 대한 해답을 제가 발제자가 됩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 유 박사님이 답을 주실 거고요. 유원시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도 왜 그런지 다 아실 거고 또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오셔가지고 의견을 주시는 것도 고맙고요. 그래서 이 토론장은 그렇게 논의를 해가지고 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한번 저도 더 고민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제가 답을 드리면 또 이상한 모양이 윤 박사님 일단 조금
한번 말씀드릴게요. 로어시티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한 해답을 제가 드리지 못해서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그 누구도 명쾌한 대답을 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죠. 우리 송시장 교수 모셔서 인사말 중에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그런 게 바뀌지 않으면 그 누구도 속 시원한 대답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체로는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손해를 가장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누구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을 수가 없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방법은 주민들하고 협상하면 됩니다. 예, 그거 한번 추진해보세요. 사실 주민들이 그런 잠깐만 우리 1분 안에서 그 역세권 문제에 대해서 1분만 지금 말씀드릴게요. 오해가 되신 것 같고 그 옆에 선생님이 정답을 드렸네요. 정답을 선생님이 드리셨죠. 맞죠? 예.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그냥 주민 여러분들이 그냥 방창 가운데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면은 그건 난개발하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한번 해놓고 예. 합니다. 예를 제대로 들면 해야지. 수익성에 따라서 개발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수익성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럼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대규모 쇼핑센터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들어오면은 지역에서는 재래시장이 망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겠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개발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시작하라는 의미지 그렇죠. 제가 역세권은 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 오해 마시고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부터 정치, 주민, 전문가, 시 참여하는 구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를 정치인한테 도시개발 이렇게 맡겨놓는다든지 시에만 맡겨놓는다든지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개발 방식을 가지라는 걸 저는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얼마나 기회를 안 줬으면 이 자리까지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목소리 크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자, 솔직히 반성해야 됩니다. 자,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도록 해보고요.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이크 주시고요. 목소리 크신가 보다. 예,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죠. 이름은? 잠깐만요. 이름 나는 누구다 말씀하시죠. 성남동에 사는 이승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고 저는 LH도 공기업이고 인천시도 공기업입니다. 이미 제가 말하기로 이자가 1조 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으면 LH라는 것은 LH가 공기업이면은 다음에 시 개발을 하잖아요. 리버티를 하면은 거기서 이득금이 날 거. 지금 이런 LH가 공기업이니까 니들이 거기서 이득 낸다는 걸 리버티에 시기해라. 정부한테 알 거라면은 어느 정도 돈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정부 예산을 시에서 얼마 정도 내고 LH가 못 내고 그래서 그걸 결국은 누가 합니까? 난 대통령이 한다고 봐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 패널들이 그쪽에 그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좀 유치하는 방향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잠시만요. 이게 우리 가족 주민들 이게 공익사업이라고 자꾸 합니다. 공익사업, 공익사업. 인천시가 공익사업. 아니 공익사업이 있어. 국가에서 돈 갖다 하면 됩니다. 뭐 인천시가 돈이 없다? 수도권가 돈이 없다? 이건 정말 주민들한테 속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까지. 지금 셋째 남았습니다. 셋째 철거를 해보면 지금 모양새가 안 좋아요. 98% 타에서 철거. 왜 둘째, 셋째를 보기 쉽게 다 끝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빨리 철거하고 어떻게 얘기가 돼야 그러면 시간이 다 됐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시간이 됐으면 끝내주는 것도 예의 아닙니까? 해간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그 SK 석유화학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좀 만나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발제해 주신 윤 박사님 그리고 나머지 네 분 토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고마운 것은 끝까지 이렇게 남으셔서
목소리 크고 시끄럽고 이랬는데 박수까지 쳐주시고 호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